지금 만나고 싶었습니다 코너에는 극단 시카고의 권희환 단장님과 김혜선 연극인 나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요. 극단 시카고 단장 일을 하고 있는 권희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시카고에서 배우를 하고 있는 김애선입니다. 네. 단장님 그러면 이 극단 시카고 세우시고 경력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경력이 길죠. 네, 말씀해 주세요.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하이스쿨 때부터 3년 연극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서 3년 제가 군대를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미국 오기 전에 한 3년 동안 극단 가교에 있었어요. 그 극단이 뭐 지금 사라졌죠. 오래전 일이니까. 그리고 미국에 와서 연극을 하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그거 해가지고 밥 먹고 살기가 좀 어렵잖아요. 한국이나 네, 여기나. 맞아요. 저는 그때 영어도 안 되고 그럴 때였기 때문에 연기 공부 다시 할까 이렇게 하다가 아예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실내 디자인 학교를 갔어요. 졸업하고 실내 디자인으로 먹고 산 세월이 뭐 꽤 오래됩니다. 30년 되는데 그러고 미국 회사를 다니면서 1987년에 춘향전이라고 하게 됐어요. 네. 그때 1986년에 시카고 연극영화협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첫째 해우라고 하는 한 30분짜리 짤막한 단막극을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관객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이전에 1987년 5월에 춘향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춘향전에 리더력을 발탁이 돼가지고 그 공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영화를 하시는 손만성 씨라는 분이 계셔. 그분이 그 단체를 한 2년 동안 이끄시다가 1997년에 그 단체가 와해가 됐는데 그때까지 제가 회장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연극을 그때 한 5편 했죠. 춘향전을 비롯해서 무슨 시집 가는 날, 또 땡큐 하나님, LA 아리랑, 방자전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25년 전 일이에요. 네. 그리고는 이번에 왜 우리 김혜선 씨가 출연했던 여자만세 2를 작년에 또 공연했습니다. 네, 네. 이 극단을 창단하게 된 거는 극단 시카고는 1919년 말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또 의논을 하다가 2020년 2월에 창단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해 우리 4월 달에 공연했죠. 네. 4월 달에 여자만세 2를 첫 공연을 했어요. 네. 그리고서 지난 9월 17일 날 그 공연을 다시 앵콜 공연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애선 씨가 좀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극단 시카고 그 배우들 오디션 보잖아요. 네. 그때 얘기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오디션에 특별한 거는 없고요. 네, 네. 특별해요. 떨어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 어느 분이든 웰컴이에요. 네네.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시면 마음이 있다는 열정과. 거는 그만큼 열정과 끼가 있다는 거기 네네. 때문에 맞아요. 어느 분이든 오시면 또 단장님께서 그분에 맞는 배역을 잘 정해주시기 때문에 네. 저희 오디션의 특별한 점은 그냥 어느 분이든 오시면 된다. 그리고 네. 자기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시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마음속에 네. 나도 좀 무대에 섰으면 네, 이런 네. 마음이 있으신 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 재능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오세요. 혹시 저는 그런 재능 없으세요?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그 단장님께 극단 시카고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게 자의반 타의반입니다. 저는 이미 25년 전에 이걸 끊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때 너무너무 고달팠어요. 제가. 그래서 그 극단이 없어지게 되게 제가 손을 딱 놨기 때문에 그래요. 하다가 네.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공연 한번 하고 그 25년 세월이 흘렀는데 거의 2017년에 제가 시카고 타임스라고 주간지가 있었어요. 거기 수필을 쓰기 시작했어. 네. 근데 그 시카고 타임스의 대표가 그렇게 또 끼가 많아가지고 이거 극단 하나 만들자고 저를 되게 꼬셨습니다. 네, 그래서 만드시게 된 거예요. 안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합시다 해가지고 자의반, 타의반 극단 하나 만들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극단 멤버 모집하고 하실 때
기준은 혹시 있나요? 그 마음만 있으면 되시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경력이라던가 아니면 전공을 했다던가 이런 게 있어야 되나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아, 그렇군요. 마음만 문턱이 있- 그래도 좀 네. 넘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네. 여러분들 오셔야 됩니다. 네. 그럼 연극 단장으로 가장 그 성공적이었다 하는 작품이 있으신지. 가장 성공적인 가장 최근에 한 연극이죠. 네, 여자 만세. 고스트리라는 네, 네. 여자 만세 2입니다. 네. 그 작품 예. 4월에 하시고 앵콜 공연까지 지금 9월에 하셨는데 그럼 여자 만세 2 마친 소감은 어떠세요? 마친 소감이 후련하죠. 안도감이 있고 네. 작품을 다 끝냈구나 하는 네. 사고 없이 네, 사실 그렇죠. 공연을 맞아요. 앞두면 책임자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연을 앞두고 있으면 불안감이 나도 모르게 엄습을 해요. 무슨 사고나 나지 않을까? 잘 끝나야 될 네. 텐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그랬는데 후련하고 기쁘고 네. 또 관객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많이 기뻐요. 그거는 애선 씨가 좀 얘기를 네. 하셔도 괜찮겠네요. 배우님은 여자 네. 만세에서 그 최서희 역으로 네. 2년 동안 공연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어떠셨나요? 2년 동안 그 최서희로 산다는 게. 그러니까 저는 창단 멤버라서 처음부터 네. 조인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첫 번째 공연하고 두 번째 앵콜 공연까지 똑같이 최서희 역을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사실은 그 연극이라는 게 자기의 성격대로 배역을 맡아도 좋지만 네. 또 다른 성격의 역할을 맡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사실은 배우들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최서희 역할은 저하고 아주 많이 비슷했어요. 성격이. 제가 살아왔던 삶하고. 네네. 그래서 특별히 최서희였기 때문에 뭐 달라진 점 이런 네. 점은 없지만 그냥 제 일상하고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결된 삶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달라진 거는 없었고 그냥 사실은 좀 그냥 내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은 있었어요. 예. 그럼 시청자분들께 여자 만세 2를 또 못 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간단하게 어떤 연극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최서희고요. 저는 그 남편을 여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뮤지컬 배우 35살짜리 결혼하지 않은 딸하고 셋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제 잡이 하숙집 주인이에요. 네, 왜냐하면 네. 제가 생활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네. 하숙집 주인을 하면서 또 그 바느질을 해요. 네. 바느질을 해서 납품하는 그런 두 가지 일을 하거든요. 공연 모습도 같이 네. 나오시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또 시어머니는 전통적인 아주 강한 시어머니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하지. 네, 아주 그 시집살이가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없을 그런 며느리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또 감동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제가 그런 모든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그 제목처럼 여자 만세라는 그 온라인 플랫폼을 오픈을 해요. 네. 용기를 얻어서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성격이었는데 네. 이제 그 하숙집에 하숙생으로 들어온 그 여자 사실은 제 친어머니였어요. 아, 7살 때 헤어진 친어머니였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시한부 인생 3개월을 살면서 저하고 나머지 삶을 같이 살고 싶어서 하숙생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서 이제 여자 만세를 합니다. 그럼 최서희라는 그 역을 네. 하면서 그 어머니가 자기 헤어진 친어머니인 걸 알고 봤나요? 아니요. 모르죠. 전혀 몰랐고 맨 나중에 마지막에 감동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어머니가 떠나기 직전에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계기가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사진이 제가 항상 목걸이에 가지고 다녔던 사진하고 매치가 됐던 거예요. 그걸 우연히 발견하면서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라고 불러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저 몰래 떠나셨어요. 새벽에. 네네네. 제 마지막으로 제 생일 상을 미역국을 차려주시고. 차려주시고 네, 그게 그래서 참 가슴 아프고 그러네요. 잠깐 같은, 얘기하시는데도 네, 최서희로 예. 돌아가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눈물이 맞아요. 딱 그런 그 역할은 딱 참이었습니다. 네. 그냥 자기가 그랬어요.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을 네, 네. 거의 그대로 아. 박았기 때문에 네. 또 워낙 끼도 많아가지고 네, 캐스팅을
잘하신 연기도- 거네요. 딱 그 성격을 그렇죠. 맞게 게다 제가 한 일 아닙니다. 너무 모든 게 다 삼박자가 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그거 끝나시고 현실로 돌아오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현실로 돌아오는 데는 좀 그랬죠. 예, 조금 2년이라. 예, 그럼요. 2년 동안을 최소희 역할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살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유명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 TV에서 하셨을 때 네. 에이 뭐 프로페셔널 연기하시는 분들이 네. 연기는 연기고 생활은 생활이지라고 네. 생각했는데 사실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배우들도. 예. 그 그렇군요. 배우들은 네. 제 연극이 끝나면 얼른 돌아서야 됩니다. 딱 털어버려야 돼. 그래서 그래야 다음 작품을 할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 여행도 그렇구나. 가시고 그런데요. 잊어버리려고 맞아요. 거기서 나오려고. 네. 그럼 평소에 연극 연습은 어떻게 하세요? 연극 연습은 네. 주 1회 합니다. 아, 모든 단원들이요? 그렇죠. 워낙은 직업 극단 같으면 그렇게는 네네. 안 되죠. 매일 하죠 거의. 네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다 일들을 하고 또 우리 이민사회 뭐 상황이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일들을 하기 그쵸? 때문에 네. 일주일에 한 번을 하는데 그 대신 달수가 길어져요. 뭐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연습이 안 되죠. 그쵸. 네. 한 거 또 잊어버리고 또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번을 하는데 보통 일요일 날 저희들이 연습을 했어요. 네. 했고 그다음에 그 대신 이번 연극도 한 9개월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 공연까지 합치면 오랜 세월 연습을 한 거죠. 그래서 맞아요. 예. 한 9개월을 했는데 혹시 연극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아무 9개월씩은 난 거기서 못 하겠네.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안 돼요. 하다 보니까 오셔야 돼. 그래도 9개월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그럼요. 배역이 자기한테 네. 옵니다. 내 거가 될 것 네. 같아요. 대사도 외워지고 네,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럼 혹시 김혜선 배우님은 언제부터 연극하셨고 참여하게 된 그 계기가 어떤 것이죠? 사실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어릴 적부터 유년부, 중고등부를 다 거쳤는데 네. 교회에서 보통 연극 많이 하잖아요. 1년에 한 2번 정도씩. 네. 근데 한 번도 저한테 연극을 하자는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아 나도 저거 좀 하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항상. 예, 바로 근데 이거죠. 네, 근데 제가 되게 소심해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한 적이 한 번도 네, 없었어요. 네. 근데 그 신문에 극단 단원 춘향전을 모집. 하고 네, 네. 단원 모집을 한다는 기사를 봤을 때 심장이 막 뛰셨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제 나이가 벌써 50대 후반이었어요. 네. 그래서 나같이 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나이는 상관없는 싶어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열정만 단장님께 있으면. 전화를 드렸더니 예, 물론입니다. 나이 상관없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갔어요. 갔더니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그때는. 열정이 있으신 분이 네,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단장님께서 지도 잘 해주셔가지고 이게 첫 발을 내디게 됐죠. 그게 2019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만세가 제 첫 작품이고요. 더 의미 있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애정이 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회를 놓치고 네. 나이를 먹은 분들이 꽤 계셔. 그럼요. 그분들이 많죠. 네. 네. 좀 오셔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네. 오시면 잘 하게 돼. 맞아요. 마음속에 열정이 있으면 맞아요. 그게 이제 소질이 있고 끼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잘 하게 됩니다. 반드시 좀 연령의 구애 없이 제가 늘상 직하는 저는 아니지만 연령의 나이에 대해서는 전혀 구애를 받지 마시고 좀 오셔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은 연극 단장원 꿈꾸는 목표나 비전 있으신가요? 뭐 꿈이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한데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극단을 잘 이렇게 안정을 시켜서 네. 어느 젊은 분이 나서면은 좀 극단을 물려주고 싶어요. 물려준다고 하면 좀 젊은 분이 나와서 극단을 좀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재정이 있죠. 항상 뭘 하든지 돈이 맞아요. 문제가 돼요. 네네. 그 연극하는데 돈이 없으면 기가 죽어서 걱정스러워서 뭘 잘 연출을 해도 마음속에 마음껏 의욕이 하실 수가 없죠. 마음고생이 많죠. 네, 네. 그래서 재정적으로 좀 안정이 됐고 또 단원들도 많이 모여서 연기자들뿐 아니고 디스태프들도 많이 모여가지고 이 극단이 잘 이렇게 존속이 수 있게끔 네. 안정을 시킨 다음에 누구한테 좀 물려주는 게 제 꿈이고 소원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연극 극단의 작품들로 또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나 뭐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지. 변화라고 하기보다는 네.
저는 그냥 일단 공연을 하게 되면 객석에 계신 분들이 재미있고 네. 즐겁고 또 감동을 받으시고 네. 또 관람 후에 돌아가시면서 뭐 친구분들끼리 그 연극에 대한 뒷얘기를 하신다든지 네. 이런 그 활력을 드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희가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말로 연극을 한다고 하는데 이걸 들고 갈 곳이 사실은 없지요. 우리가 사실은 봐야죠. 우리가 그렇죠. 보고 이거는 이슈가 우리 되고. 시카고 로컬 한인분들. 우리 한인분들을 위한 특별한, 특별한 극단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보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좀 객석에서 보내고 가셨으면 그게 제 바람입니다. 일상의 어떤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연극이 많이 있으면 네. 사실 한국은 뭐 대학로나 이렇게 연극 보러 나가기 되게 쉽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이런 기회를 갖는다는 건 또 우리가 많이 활용해서 서로한테 좋은 영향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가 한 2016년에 네. 한국에 가서 대학로 네네. 연극을 한번 하고 왔어요. 아, 근데 그러시군요. 대부분의 관객들이 젊은 분들이 맞아요. 네. 대체로 20대, 30대. 20대, 30대 네. 특히 여자분들이 많으시고 남자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다 20, 30대 젊은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젊은 분들이 연극을 좀 봐줬으면 좋긴 하겠지만 여기는 사실은 이제 그 나이면 영어 세대 아닙니까? 아, 맞아요. 영어 세대이기 때문에 네. 한국말 연극을 보긴 좀 어려울 것이고 뭐 주류사회 연극을 보면 되죠. 그렇지만 여기 우리 지금 시카고 이민사회가 많이 지금 안정이 돼 있고 네. 또 연세들도 이제 많아지셨고 이래서 그래도 가끔 한국에서 연극을 보셨던 분들은 네, 찾으실 것 그리워요. 같아요. 맞아요. 그리워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더 작품도 그렇게 고르고 네. 또 이렇게 나이가 좀 있는 연기자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용기와 희망과 네. 또 나도 해볼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용기를 가지시게끔 내고. 네.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연극을 보러 가려고 하면은 장소가 항상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디로 가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바뀌나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맨 나중에 할 얘기지만 연극이 사실은 그렇게 대중적으로 네. 광범한 관객들을 모으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특정한 장소에서 하니까. 네, 네. 그다음에 배우들이 실제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영화나 TV 드라마 같이 카피 떠가지고 휙 돌릴 수 없는 거니까 네, 네. 특별하게 배우들이 무대에 나와 있고 네. 관객들이 그 특정한 극장에서 그걸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광범한 관객들과 만나기 좀 어려운 예술 형태이지만 그러나 이제 객석에 앉아 있는 분들하고 무대에 있는 배우들하고 교감이 돼요. 네. 무슨 대사를 한마디 했는데 맞아요. 까르르 관객 웃어주면 그게 굉장한 받죠. 힘이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용기가 생기고 또 슬픈 장면을 하는데 관객석에서 눈물을 뭐 흘리고 이런 분들을 살짝 보면은 이거네 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객과 배우들의 소통, 교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예술의 가장 핵심 같아요. 핵심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2024년 계획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계획 있죠. 네. 9월 달에 이 극장을 잡았고요. 네. 작품은 사실은 제 마음속에 있어. 네. 그렇지만 여기서 당장은 공개를 제가 안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작품에 사실은 저희가 많은 연기자가 필요해요. 이번 지난 연극은 6명이 하는 연극이었지만 네. 이번엔 출연자들이 한 15명 내지 20명이 이렇기 필요한 연극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좀 연락을 해주시면 네. 어디로 연락을 하시면 될까요? 제 전화번호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773-919-0294 이렇게 말을 하면 기억을 못 하실 거고 네, 네. 일단 거기가 나중에 한번 전화번호 네,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연극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네. 또 연기자들뿐만 아니고 이렇게 스태프들 우리 카메라 하고 계신 저분이 네, 네. 좋아하십니다. 와서 같이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또 다음에 연극 준비하실 때 모셔서 또 자세한 얘기도 듣고 또 홍보도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